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다 합격하시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죠?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하시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면 되죠. 요번에 어제 그 구인 난 파이어 리더에 보니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연봉이 관리사를 취득하면 7개 반 주 4일 근무 조건으로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엄청 좋은 거죠. 주 4일에 7개 반이면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사가 정말 어려운 시험이냐? 생각이 나름이에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그런데 해볼만 하다. 그리고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임계점을 못 넘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뭐 같이 보이죠? 그렇죠? 제가 주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처음에 여러분이 스타트를 시작을 했어. 그러다가 한참 공부하니까 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처지죠. 이제 계속 처지다가 내리막길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 왔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기준을 했을 때는 상승을 했죠. 그죠? 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안 돼. 잘 힘들어. 하지만 이 스타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만큼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죠? 또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또 쳐져. 그죠? 그런데 또 이 시점 어때요? 여기 이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는 더 상승을 했죠. 여기도 가다가 하향으로 왔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건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슬럼프가 오죠. 여기서. 그리고 또 가다가 여기서 슬럼프가 오고. 그런데 이 관리사 시험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제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실무 강의를 하게 될 윤연호 소방기술사 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합격 전략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 한번 보면은 2015년도에는 얘가 3.5%였죠. 그죠? 75명. 16년에는 약 2배는 아니지만 1.8배 정도 뽑았죠. 그런데 4.3%. 17년에 다시 또 70명 내려왔죠. 67명, 3.5, 3.6. 283명. 왜 이렇게 많이 뽑았죠? 앞에 관리사님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그렇죠. 법이 바뀌었죠. 많이 뽑으려고 완전히 작정을 한 거죠. 왜 많이 뽑았냐? 그러니까 배경을 아셔야 돼. 이분들은 건졌네, 주웠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쓱 공부 좀 몇 개월 했는데 그냥 덜컥 합격하셨다는 분도 있고, 요때 했는데 이때 결실을 얻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뽑았느냐? 첫 번째죠. 첫 번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종전에는 즉 의원 입원실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예를 들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의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건물에. 근데 입원실이 있어.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30년 넘은 건물은 설치 안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소방청에 설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벽체 다 뜯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요, 잘못하면 내력벽 같은 거 이런 거 건들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이 스프링클러도 설치해라. 간이. 그래서 얘를 이제 소급이죠. 3년간의 기회를 줬죠. 소급.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해라. 소급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준다, 국가에서. 그래서 대상처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LH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세대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이 LH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민간 아파트도 포함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종합정밀 점검으로 안 들어갔어요. 대상차가. 즉 주차장에만 헤드가 있고 세대에는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죠. 차량만 주차할 뿐이지. 그런데 여기 세대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작동 기능 점검만 했어요. 그런데 강화를 시켜버렸죠. 그죠? 이때 많이 뽑으려고 강화를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주차장 헤드 한 개만 있어도 이거는 스프링클러 대상차니까 무조건 그전에는 작동이었다면 이제는 중합이다. 그러면 관리사가 이 전국에 있는 LH 아파트가 한두 세대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대단지는 2,000세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번 작동만 하다가 중합하게 되면 관리사 모자라요? 남아요? 모자랍니다. 왜? 대상차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의원, 그 다음에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동안 업계에서 너무 관리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경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증만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는 가서 모시고 오겠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계에서 좀 도와달라. 우리도 지금 인원을 못 뽑아서 난리다. 제 후배가 7월 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7월 달에. 관리사. 제 후배가 7월 달에 사직서를 냈는데 언제 퇴사했냐면 1월 달에 퇴사했어요. 왜 그러죠? 왜?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구인난을 계속 매일 구인난을 내는데 없어. 왜? 언제 나와요? 12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하고 법무부 신원조회를 통해서 1월 초에 중순에 나온단 말이에요. 증이 합격자 발표만 그때 나왔지 증은 안 나옵니다. 합격자 발표만 나와요. 기술사 같은 경우는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 합격하면 합격한 날로 해서 바로 나와요. 거기는 무슨 조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관리사는 전문직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사는 뭐냐면 기술사는 참고로 기술사는 뭐예요? 국가기술 자격이에요. 그죠? 근데 관리사는요. 관리사는 얘는 전문직 자격이에요. 전문직. 그러다 보니까 신원조회를 하고 나서 1월 초에나 자격증을 발급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소방서 배치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 A라는 주식회사에 내가 소방시설 관리사로서 주인력입니다 라고 딱 해야 되는데 증이 안 나왔어. 그럼 그때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83명이라는 자, 여기 기준, 여기 기준, 여기 기준으로 하면 4배 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시 이제 이런 이슈가 없으니까 다시 원위치 됐죠. 2.8%, 그 다음에 104명에서 3.7%. 그래서 평균을 보면, 그죠? 평균을 보면 여기를 제외하고는 3에서, 그죠? 3.7% 사이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2.8%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연도별 합격률을 한번 알아봤다. 그죠? 그러면 이제 최근 3년간 화재안전 기준, 그 다음에 법령이 출제된 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제가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화재안전 기준하고 법령을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그러면 합격권입니다. 그죠? 왜? 작동 기능 점검 또 종합정밀 점검에 대해서 점검 어떤 실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압 펌프가 현장에서 기동과 정지를 반복한다. 그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이런 거는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화재안전 기준에 템포 스위치 설치 기준 쓰시오. 그러면 정해진 룰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써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템포 스위치가 뭐 보니까 잠궜더니 현장에 가든가 뭐 삐 소리 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점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템포 스위치. 자, 템포 스위치 밸브를 잠궜어. 뭐 어떻게 써야 되죠? 즉 급수 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그죠? 감시 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며 또 경보음 발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말을 현장 용어로 쓴 거야. 밸브를 잠궜더니요, 뭐 삐 소리 나고요.
그러면 점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무적인 거다. 그죠? 화재 안전 기준이나 법령이 아니고 실무적인 거다. 그럼 실무적인 것을 그냥 용어를 몇 개 이렇게 맛깔스럽게 해서 쓰면 되죠. 다 점수 있죠, 그런 거는. 근데 이런 화재 안전 기준이나 법령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19년 화재 안전이 26점, 그다음 법령은 34점, 그래서 합계가 59점이죠. 그다음에 20년은 얘가 79점.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21년은 얘는 좀 적게 나왔죠. 33점. 그죠? 조금 더 뽑으려고 67명보다는 104명이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매년 보면 화재 안전이라고 법령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미 딱 책에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나 그리고 법령 책에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하면 안 되죠. 자, 출제 문제를 한번 작년 거를 분석해 보면 화재 안전 기준이 소방령 합성 수지 배관 CPVC죠. 이 CPVC가 통해서 전체 해가지고 23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리학 계산, 이 계산 문제가 나와버렸네. 10점짜리. 10점짜리가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체 점검사항, 외관 점검표 등이죠. 그래서 29점 나왔고, 이런 부분이요. 점검 실무, 즉 충합펌프의 자전 기동과 정지 외 이런 부분들은 이제 24점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도를 높여서 쓰기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점검 실무상의 것을 채점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주면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하향시 피난구에 10점 나왔죠. 그죠? 그리고 배선수, 그다음에 회로 명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수 별로 배점이 없어요. 왜? 이 지금 배선수나 회로 명칭 이런 부분들은 총 21회, 작년까지 21회 중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점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배점 뭐냐면 화재 안전이라고 법령이죠. 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한다면 종합정밀 점검, 작동 기능 점검, 그 다음에 외관 점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자,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공부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죠.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이연물 기능장을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내리시고요. 자, 이연물 기능장을 가지고 계시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합격이? 네? 유리하죠. 유리하죠. 우리 관리사님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그렇죠.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제 수업 받은 여성분 한 분이 합격했어요. 기본반에 합격했는데 그분이 설계를 78점을 맞았어요. 점검을 42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딱 나누기 하면 60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분이 점검을 못 봤냐? 못 본 게 아니죠. 그냥 평이하게 봤죠. 못 본 게 아니고. 그런데 왜 그랬냐? 작년에 점검 같은 경우는 매번 그런 거 아닙니다. 매번 그런 거 아니고 작년에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채점을 이렇게 하죠.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5명이 들어갑니다. 채점을 5명이. 그래서 가장 점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 거를 지금 채점을 합니다. 홍길동을 채점을 하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거 채점을 할 때 가장 점수를 후하게 준 채점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 거를 채점을 내려서 78.2를 줬어.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이분은 점수를 72.8을 줬어. 그럼 여기는 이제 분포도가 이렇게 있겠죠. 이분에 대한 점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분 거 첼로 높게 준 점수 빼고 첼로 낮게 준 점수 빼고 이 세 분이 준 점수를 해서 나누기 3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날 점검 실무를 채점을 하신 분은 자방 고등어를 5분이 다 드시고 오셨어요.
그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썼어도 아주 짠 거죠. 그러니까 2021년은 위험물 기능장을 하나만 가지고 보셨다는 분은 조금 짭짤한 맛을 못 봤죠. 근데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위험물 기능장을 따고 관리사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한번 시험 봤는데 그냥 덜컥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1년도 안 돼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 공부한 지 1년도 안 돼서 위험물 기능장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 내가 합격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그건 아무도 몰라. 그죠? Nobody knows. 그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그죠?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17회, 그 다음에 21회 딱 2번 나왔어요. 근데 21회 때 나온 문제나 17회 때 나온 문제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함정은 걸려 있었죠. 함정은 걸려 있었는데, 자, 이 17회 때는 계산 문제 나왔을 때 한 번도 점검 실무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산기 안 들고 왔어요. 안 들고 갔는데 딱 보니까 계산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이제 시험장에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시험장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계산기 없잖아요. 핸드폰 꺼내면 돼요, 안 돼요? 핸드폰 계산기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나갔죠. 그 다음에 21회 때는 이제 이때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계산 문제는 쉬운 거는 가져가라. 나오면 그분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와버렸죠. 10점짜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출제 분석해드렸지만 이 10점 맞으신 분은 점수를 엄청 짜게 줬기 때문에 그냥 합격입니다. 위험물 기능장 한 과목 갖고 계신 분이 이 10점짜리 맞은 분은 합격했다고. 근데 이거 틀렸다. 합격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이어 리더에, 그죠? 2과목을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59점 해서 그분이 이제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 익명으로 올렸으니까. 그 왜 보면 닉네임을 올리죠. 자기 실명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서 밑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썼죠. 그죠? 그죠? 예, 그죠? 뭔 말 알겠죠?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10점짜리를 맞췄다? 그럼 무조건 합격이죠. 그래서 이게 분포도가 50점대 후반에서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60점을 넘겼다 그러면 임계점을 넘은 거고요. 60점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 임계점에서 도달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럼 기본이 뭐냐? 첫 번째, 화재안전 기준이죠. 기본은 뭐다? 화재안전 기준. 두 번째, 이제 관계법령이죠. 관계법령은 소방시설법이죠. 그리고 건축관련법,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죠. 그리고 기타 법령이죠.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초지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소방시설법은 예전에는 얘가 이렇게 됐죠. 얘가 어떻게 됐냐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분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로 확정이 됐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이제 소방시설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및, 그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얘를 약칭으로 뭔다? 화재 예방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말입니다. 법제처에 들어가 보면 법은, 그 다음에 영은, 규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그죠? 지금 현재는 이 법만 법제처에 올라와 있죠. 그죠? 똑같이 여기도 법만 법제처에 올라와 있죠. 그죠? 여기도 법만 법제처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영하고 규칙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제정안만 나왔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얘도 12월 1일 시행입니다.
그래서 내년 1차 관리사부터는 이제 바뀐 법으로 소방시설법과 화재 예방법으로 분리된 여러분들이 과목으로 공부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에 소방특별조사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화재 안전조사라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1차에서 화재 경계지구 들어보셨나요? 네. 그 용어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바뀐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그만큼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소가 엄청 빠른 동물이에요? 엄청 느려요? 소는 빨리 못 달립니다. 토끼는 빨리 달려, 근데. 그죠? 토끼는 빨리 달리는데, 그러니까 소걸음으로 천천히 가다 보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급하시면 안 돼. 이 시험은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이제 힘들어져요. 왜?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는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게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빨리 절대 안 달립니다. 몇 킬로대 달리냐면 한 37킬로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온 힘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좀 빠르신 분은 35킬로. 근데 초장부터 10킬로 됐을 때 그냥 막 달려버렸어. 그러면 20킬로 가서 퍼집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보천리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론 머리가 하는 거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기하는 거. 그렇지만 암기하려면 서서 암기합니까? 보통 앉아서 암기하죠. 즉 도서관에서 내가 얼마만큼 엉덩이를 붙이고 있느냐. 그래서 실제 확률은 숫자로 보면 우리 남성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합격하는 거 보면 여성분들이 숫자는 적지만 예를 들면 100명이 여기서 남성분이 시도를 했다. 그러면 90명이 합격했다. 그죠? 근데 여성분이 100명을 시도했다. 그러면 여성분이 95명 합격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관리사님 왜 그러죠? 엉덩이가 무거워. 잘 안 일어나. 예? 몸이 뚱뚱하다 그 뜻이 아니고 이 남성분들은 일단 담배도 피하죠. 그리고 속상하면 이제 술도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많아. 뭐 산악회다, 뭐 조기 축구회다, 그죠? 뭐 동호회다, 당구다, 볼링이다. 그래서 본인을 가만히 사회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 그리고 인기가 많으신 분. 앞에 이제 관리사님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 이게 딱 얼굴 보니까 풍채도 좋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전화하는 거죠. 김영 오늘 술 한잔 해. 그러면 이게 유혹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근데 한번 앉으면 게임도 잘 안 해. 저도 남자니까 이렇게 누가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 유혹 받죠. 근데 여성분들은 비교적 이런 거 유혹을 잘 안 받아. 그래서 실제 공부를 시작하면 또 여성분들이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합격했어요. 자,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1일 공부 계획, 그다음에 일주일 공부 계획, 1개월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야,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자녀들은 대답하는 말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거면 안 돼요. 열심히가 아니고 오늘 1일 계획이다. 그럼 내가 오늘 하지 않은 기준을 2개 정리하고 암기했다. 이렇게 2개. 하루에 2개면 어떻게 돼요? 추석 때, 명절 때, 휴가 때, 그 다음에 공휴일 때 좀 쉬고 하면 하루에 1년이면 365일에서 300일이면 합치면 몇 개죠? 600개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일 계획을 세워서 2개씩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계획해야죠. 그러면 얘가 14개가 되겠네. 그죠? 14개. 그래서 14개를 일주일 내에 내가 만약에 14개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날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놓고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저는 도서관에서 집을 안 갔어요. 그것이 끝나야 집에 갔어. 그리고 관리사도 그렇고 기술사도 그렇고 직장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다니면서 계속, 그리고 아이들이,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결코 이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하고 둘 있는 거하고 또 둘 있는 거하고 셋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런 공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1개월 공부 계획. 그러면 얘가 한 달이면 이제 60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60개.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겠다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죄송한데 열심히 하겠다는 안 돼.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완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진행을 안 하겠다. 도서관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겠다. 공부 계획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안 되고, 오늘 하지 않은 기준 뭐 이게 2개든 10개든 관계법령 10개든 암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예스죠. 요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라. 내가 암기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무슨 얘기냐면, 화재 안전 기준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장소 이렇게 있어요. 딱 2개야. 그죠? 혹시 아시는 분 딱 2개. 그죠? 사리 위험물 장소. 그죠? 그 다음에 타이어 두루마리, 타두 섬섬 기억나세요? 타이어 두루마리, 섬유류 섬유 제품 등. 그죠? 방사시, 즉 연소시 화염 속도가 빨라서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사타수섬섬, 연화숙파, 방물, 하도못 이렇게 해서 그냥 앞글자만 해가지고 암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쉬운 거부터, 즉 제외가 하지 않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외 보통 2개 내지 3개예요. 물론 이제 4개짜리도 있는데, 쉬운 거부터, 그거부터 암기하라는 거예요. 왜? 실제 제외는 기술사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고, 관리사에서도 거의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또 실제 되었고. 내가 자신 있는 부터 시작이라. 그럼 나는 내가 지금 통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통신은 이제 전기 쪽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동화 탐지 설비. 그게 본인이 강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본인이 대학교 때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하셔가지고 유체역학을 잘 하셔.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너무 편해. 그러면 이제 수계 설비, 소방 관련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무선통신과 관련해서 하고 있다. 그럼 무선통신 보조 설비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건 별개죠. 그럼 별개고,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집에 가면 저는 짬뽕을 잘 안 먹어요. 좀 맵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짬뽕 좋아해. 저는 이제 뭐 볶음밥이나 짜장면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전기통신 분야다. 그럼 자탐이나 모통설비.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포기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면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이 보통 18개에서 20개입니다.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그걸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지칩니다. 이제 이게 어렵구나. 처음부터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장 쉬운 거부터. 아시겠어요? 쉬운 거부터 해야 된다. 암기가 안 돼요. 진짜 안 되죠. 암기 안 되죠. 모든 사람은 망각의 존재죠. 그래서 나쁜 기억은 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트라우마. 불에 댄 적이 있다. 그러면 불만 보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공포영화. 근데 좋은 기억은 유지해야 되죠. 가족여행이라든가, 뭐, 허니문 여행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는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을 2개 다 기억도 하고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해요. 실제 잊어버린다는 게 우리 인간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요? 만약에 누구하고 싸운 기억이 있는데 그 싸웠던 것이 1년 365일 계속 머릿속에 기억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면은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런 기억들은 좋은 기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기억뿐만 아니고 나쁜 기억도 똑같이 평등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론을 자기가 내세운 거죠. 망각 곡선이다. 이거죠. 학습을 했어요. 10분 후부터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10분 후부터. 그래서 1시간이 되면 50%가 이제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10개를 암기했으면 5개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1일이 되면 즉 70% 이상 되고 이제 한 달이 넘었다. 그러면 80% 이상 이제 망각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편안해져. 10개를 외웠는데 한 달이 되면 8개는 없어지는구나. 2개만 남는구나. 그걸 인정하면 편한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박스표로 나누면 10분 망각 시작해서 30일, 한 달이면 80%. 그래서 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학습. 그래서 이제 그제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수업을 했는데 앞에 계신 분이 돌아서면 까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답을 말씀드렸죠. 안 돌아서면 된다고. 네, 그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안 돌아서면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 한번 보면 자 10분 망각했죠. 네? 또 망각 시작하면 망각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죠. 이 시점에서 망각을 했어. 그죠? 10분부터 망각 시작했다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시작할 때 여기 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 시작하고 이거 끝내버리면 여기 있는 부분은 망각이 돼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 시작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화지한제 기준을 이렇게 하시면 좋죠. 1번부터 2번까지 공부를 했고, 그죠? 3번에서 4번까지 공부를 했는데, 3번에서 4번 정리하면서 암기할 때 1번, 2번을 또 한 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6번은요. 할 때 1, 2, 3, 4번을 또 해주고 5번, 6번을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냥 5번, 6번 하고 7번, 8번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앞에 거부터. 그런데 시간은 짧아지죠. 왜냐하면 1, 2번, 3, 4번은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101번을 하고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또 반복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10분 후에 망각되고 또 50% 망각돼 이런 70%, 80%가 그만큼 짧아지면서 없어지는 거죠. 망각하는 게. 자, 그렇다면 암기 능력을 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내 손으로 정리한 것만이 기억이 오래됩니다. 실험을 했죠. 그래서 실험을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A그룹, 그죠? A그룹은 이제 손글씨 그룹이죠. 그다음에 B그룹은 이제 자판 그룹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100명의 사람과 여기 있는 100명의 사람이, 그죠? 한 교수한테, 그죠? C 교수한테 수업을 받았죠. 똑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이 A그룹에 있는 손글씨로 쓴 정리를 한 사람과 그룹과 즉 B그룹의 자판 쓴 그룹과의 시험을 동시에 봤어요. 한 교수한테 동시에 수업 듣고 동시에 봤는데 우수 A 플러스 점수가 여기서 훨씬 높게 나왔죠. 그죠? 이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됐겠어요? 자판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한 사람은 이게 자판 손끝으로 그냥 치기 바빠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손으로 정리하신 분들은 뇌셀에 여러분들의 뇌셀에 요거는 화지한제 기준 템포 스위치는 여기다 내가 저장해야 돼. 이게 뇌라고 했을 때 화재 조기 진압력 금방 말씀드린 거 설치 저장소 그죠? 사료 위험물
타이어 두루마리, 섬유 제품 여기다 정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방화구역 여기다 정리하고, 그리고 초지복의 피난 안전구역 여기다 정리하고, 여기다가는요 수계 소화 설비의 가압 송수장치 정리하고, 물분무의 배수 설비 정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각각의 방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러한 부분을 시험 볼 때 이걸 꺼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정리한 것만이 오래 기억에 남죠. 그러면 교수님은 손으로 정리했습니까? 했죠? 자, 90분 짧은 시간에 정답을 쓰려면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기카드가 필요하죠. 암기카드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암기카드가 뭔지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뭔지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암기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암기카드 아니죠. 즉,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만의 자료 받으신 거 크기라든가 책만한 크기를 가지고 다니시면 그건 암기카드 아닙니다. 암기카드는 뭐냐? 요만한 메모리 카드죠. 문구점에. 그래서 보통 암기카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링을 이렇게 돼 있죠. 링. 그죠? 이 장점이 뭐예요? 그죠? 지금 암기카드를 우리 관리사님이 갖고 계시면서 워낙 정리를 잘 하셨죠. 그래서 요거죠. 저도 지금 암기카드가 있습니다. 교수인 저도 있죠. 암기카드가 이거죠. 요거 메모리 카드. 그래서 지금 저 관리사님은 아주 정리를 잘 하셨죠.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색깔을 칠하는 거죠. 제 거는 이제 색깔 칠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전체의 앞글자, 두음 글자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얘를 365일 손에서 떠나지 않게. 그래서 얘가 나중에 보면 이제 걸레가 되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요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노트로 정리를 해버리면, 자, 요번에 법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자탐설비의 수신기 적합 기준에서 두 번째 거, 수신기는 즉 전화 통화가 가능한, 그죠? 자탐에서 수신기. 그런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가 가능한 그 기능이 삭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발신기 단자대를 옥내소화전 자탐설비 위에 보면 옥내소화전 함에 단자대를 보면 발공회전이죠. 자, 발공회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발공회전. 발신기선, 공통선, 회로선, 전화선이죠. 그러면 이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는 이제 이거 빼고 하겠죠. 그죠? 왜 여기 보시면 뒤에 자탐 저기 보면 저 옥내소화전 배선 있잖아요. 그죠? 옥내소화전 배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게 옥내소화전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개폐할 수 있는 거, 그죠? 손잡이죠. 그다음 여기가 40mm 앵글 밸브 있죠. 호수가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단자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죠? 자, 요 단자대 이 부분에서 이 겉면을 보면 발신기, 여기 이제 확대해서 하면 발신기가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요 누름 버튼 누르면, 발신기 누르면 램프 음락 등 들어오죠. 그죠? 여기를, 즉, 드라이버로 여기를 열면은 여기 회로에 선이 이렇게 발신기선, 공통선, 회로선, 전화선 이렇게 있죠. 그죠? 이제 얘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썼어. 그죠? 그러면 그 페이지가 이 메모리 카드에 있을 때 22페이지다. 그럼 22페이지만 다시 새로 작성하죠. 왜? 두 번째 거 삭제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빼버리고 다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써 넣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번에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으로 분류가 되면서 화재 경계지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부분도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테나가 소방시설 관리사 이 점검 실무에 정확한 개념과 기초가 서는 거죠. 그래서 노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찢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트를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꼭 암기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관리사님은 요거 잘 만드셨고, 지금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는데, 저 관리사님은 착하신 분이죠.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그래서 지하철, 버스 이동 시간, 출퇴근 시간, 학원 오가는 시간, 걷기 운동하는 시간, 커피 타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직장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옥상으로 먼저 올라갔죠. 그러면 그 전날 제가 이렇게 암기 카드를 정리를 해 놓은 것을 이렇게, 그죠? 여기 지금 이제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 장치라고 써 있는데, 그럼 이 정리를 한 것을 이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스마트폰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5분에서 10분 정도를 녹음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번 녹음하는 게 아니고 계속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그것을 계속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1번에서 5번, 다시 1번에서 5번, 다시 1번에서 5번 계속 그렇게 해서 얘를 한 10분 정도 녹음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한 개가 녹음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화재 안전 기준을 아까 말한 1번부터, 그죠? 쭉 해서 5번까지 있다. 그러면 얘를 한 사이클을 녹음을 하고 다시 또 한 사이클 해서 5번 정도 녹음해서 그러면 10분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템포 스위치 설치 기준이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5번 이상 한 다음에, 그러면 10분이면 20분이죠. 그죠? 한 2개 정도는 녹음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씻고 뭐 양치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그죠? 그 다음에 버스 환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이제 갈 때까지 그 녹음한 것을 2배속으로 듣는 거죠. 1배속은 효과 없어요. 그러면 훨씬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사 도착해서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또는 제가 움직이는 동선에다가 근무할 때 동선에다가 이제 웅내 소화전이다. 그럼 거기 이제 비상 콘센트 함도 있잖아요. 그럼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 그리고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그래서 컴퓨터로 조그마한 글씨로 자판으로 딱 쳐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다 이렇게 계속 상기시키게.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갈 때 1시간, 올 때 퇴근할 때 1시간,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바로 짬 해서 1시간 정도, 그리고 5분, 10분 짜투리 시간, 커피 타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확보하면, 퇴근해서 저녁 먹고 도서관에서 4시간 정도 공부하면 7시간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 학원 오가는 시간, 이런 부분은 공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또 실제 공부도 안 해. 여러분들이 학원 여기 오실 때 뭐 암기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부장님 암기하고 오셨대. 이렇게, 그죠? 요거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날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고정관이 뭐냐면, 내가 퇴근한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이제 양치하고 좀 뭐 텔레비전 볼 거, 야구도 볼 거 좀 보고 영화도 좀 보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때 공부를 3시간 했다. 그럼 그것만 3시간 생각하는데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공부는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계속 이거 보는 거죠, 눈으로. 그래서 이 짜투리 시간 개념이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면 힘듭니다. 앞에 계신 관리사님 아시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누구하고 잡담하는 것도 이제 그때는 부담스러워. 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약간 좀 미쳤다라는 그런 저 친구 말이야, 뭐 물어보기만 하면 화재 안전 기준만 얘기해. 건축법만 얘기해. 약간 조금
소방에 좀 미쳤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책을 단권화 하라. 여러 권을 습득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한 권을 정복해야 되죠. 한 권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죠. 한 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즉, 요게 지금 화지안전 기준이다. 그럼 화지안전 기준, 이게 이제 암기카드가 한 권이 되는 거죠. 책을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책을 완전히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400개를 정리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보는데 6개월이 걸렸다. 두 번째 볼 때는 4개월, 세 번째 볼 때는 2개월, 네 번째, 다섯 번째 볼 때는 1개월 15일. 그래서 학교 갈 때쯤 되면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암기 카드가 8권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루에 다 보죠. 처음부터 하루에 다 못 봅니다.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다 말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템포 스위치 설치 기준 세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템포 스위치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 전선 또는 내열 전선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암기했던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관리사가 돼갖고 암기 지금 한 게 아니고 이미 관리사 되기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해갖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기출문제를 분석하라. 그래서 출제의 빈도, 경향, 출제의 방향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출제의 빈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CO2 소화 설비에 CO2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가 4가지가 있죠. 4가지. 그죠? 근데 얘가 방리나전이죠. 방리나전. 그죠? 방제실, 그 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활성 금속 물질, 그 다음에 전시장, 다수인 출입 통행하는 전시실 등 해서 얘가 점검 때 3회가 나왔고 설계 때 13회 때 나왔죠. 그래서 설계를 안 보시는 분도, 점검만 보시는 분도 이 설계 때 나온 거는 점검 때 또 나오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정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출제 빈도하고 경향, 방향을 파악하신 분들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되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출제가 어디가 될지 보여. 이거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설계 때 또 나왔죠. 그죠? 이산화탄소 분쇄헤드 설치 제외 장소다. 자, 방지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이때 분사헤드를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자기 연소성 물질이죠. 근데 실제 이게 1차 위험물에서는 자기 반응성 물질 해서 얘가 오류죠. 그죠? 위험물에서는. 근데 화재안전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연소성이다. 그러니까 위험물에서는 자기 반응성 물질로 명칭이 되어 있지만 화재안전기에서는 자기 연소성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트륨, 칼륨, 칼슘. 그죠? 그러면 얘가 나트륨이고 그다음에 칼륨이고 칼슘이죠. 그래서 활성 금속 물질이죠. 그죠? 그냥 나트륨, 칼륨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속 물질이죠. 그죠? 위험물 쪽으로 접근하면 저장 취급하는 장소, 전시장 등 관람을 위해서 다수인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얘가 3번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점검 때 나오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설계 때 나온 거면 또 점검 때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화재 안전 기준 이런 부분은 공통이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화재 안전 기준 정복했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거 이어가겠습니다.